제가 쉬는 시간에 저장을 잠깐 했는데 그 과정을 못 보여드렸네요. 여기 현재 레벨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현재 레벨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이 폴더를 이 레벨을 어디에 저장할 건지 폴더를 선택해 달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맵스라는 폴더를 만들었고요. 그 밑에 레벨 1이라는 폴더를 또 만들었고, 그 아래에 지금 현재 레벨을 레벨 1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언리얼이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뭐 안전성이 꽤 높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저장을 자주자주, 굉장히 자주 해주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지실 수 있으니까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 블루프린트를 이제 우리가 쓸 준비를 다 했고, 여기에 이렇게 트리거 박스도 놓아놨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정말 이 문을 없애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블루프린트로 들어가서 레벨 블루프린트 열기로 들어갑니다. 그럼 저번 시간처럼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텍스트 그 우리 트리거에 오버랩이 되면, 그러니까 뭔가 서 닿기 시작했을 때 바로 이 이벤트가 발생하고, 그 이벤트가 발생하자마자 바로 닿았다라는 문자가 화면에 출력되도록 만들었어요. 이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만들었던 거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이 문이 어떻게든지 돼야지만 이제 우리가 바꿔서 나갈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뭐 얘를 없애버릴 수도 있겠고, 아니면 딴 데로 옮겨버릴 수도 있겠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얘를 이렇게 옮겨버리는 방법입니다. 밑으로 확 내려가 버리거나 하면, 순식간에 내려가면 사람들은 없어졌다 생각을 하겠죠. 그 방식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다시 닿으면 화면에 보여주고, 이거는 지금 닿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일 뿐이고, 나중에 이제 실제 게임할 때는 당연히 없어져야 되겠죠. 빼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없어져야 되는, 지금 얘를 이제 닿으면 얘를 없어지게, 아니 얘를 움직이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에 대해서 뭔가, 얘가 여기 나와야지만 걔를 뭐 이동을 시키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방법은, 아까 우리 여기 도어라고 이름을 줬었죠. 도어를 여기다 이렇게 끌어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도어에 대해서 이 도어를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생겨나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놓고선 딱 내려놓은 다음에 여기 로케이션이라고 쳐보겠습니다. 로케이션이라고 쳐보면 여기 유틸리티 밑에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이동이나 뭐 변형 같은 걸 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함수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set actor location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액터의 이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액터라고 말씀드렸죠. 액터가 이동을 하는데, 타깃, 어떤 녀석이 이동할 거냐면 바로 이 도어가 이동을 하는 거죠. 도어가 이동을 하는 거고, 위치는 X형, Y형, Z형인 좌표로 이동을 하는 거죠. 뭐 어디쯤인지 한번 볼까요? 이를 잠깐 닫은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보면 X형, Y형, Z형은 제일 가운데일 테니까 한 이쯤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 있는 문이 이쯤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다시 레벨 블루프린트를 열어서 보면, 닿으면 문자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얘가 실행이 돼야 되죠. 근데 되게끔 여기를 이렇게 실행으로 서로 이렇게 연결해야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닿으면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문의 위치를 바꿔주고,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컴파일을 먼저 해야 되죠. 금방 컴파일이 끝났고, 다음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일단 게임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분명히 닿았다라고는 나오는데 문이 없어지곤 하진 않아요. 딴 데로 이동하곤 하진 않아요. 그리고 게임을 한번 종료해 보겠습니다. ESC를 눌러서. 그랬더니 좀 전에 이렇게 플레이 도중 경고 오류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로그 표시를 눌러보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 되게 이상한, 처음 보는 말이 나와요. 모빌리티가 무버블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이 나왔어요.
음, 그렇군요. 그럼 이 모빌리티가 무버블이라는 말은 이제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건데, 먼저 얘를 선택을 해서 모빌리티가 무버블이 되도록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봤더니 이 디테일에 어디에도 모빌리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성이란 뜻이죠. 모바일이라는 말이랑 비슷한 모빌리티를 찾아서 고쳐주려고 했는데 모빌리티라는 게 없어요. 여기에는 이 지오메트리로 만든 이 박스 브러쉬에는 모빌리티라는 속성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오메트리는 말 그대로 지형이에요. 지형을 만드는 데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움직이거나 뭐 사라지게 만들거나 뭐 변형을 가하는 모든 것에 쓸 수가 없습니다. 뭔가 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동작을 하는 데는 지오메트리를 쓰면 안 돼요. 지오메트리는 이것들을 브러쉬라고 아까 불렀죠. 브러쉬들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지워주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하는 거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처음부터 지오메트리 일부러 문을 만들었어요. 지오메트리로는 움직이거나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지우려고 했더니 뭐 레퍼런스가 걸려 있어. 그런데도 지울 거니?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예를 해주면 지워지지만 아까 레퍼런스가 걸려 있다고 말했던 건 어디냐면 레벨 블루프린트 안에 있어요. 아까 전에 이거 우리 도어였는데 미확인으로 바뀌었죠. 삭제를 했기 때문에 얘를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눌러서 없애줍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 기본에 있는 박스로 만들어주면 돼요. 큐브로 위치를 잘 잡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옮겨주고, 네, 여기에 있는 크기 조정으로 네, 이렇게 해서 크기를 맞춰주고요. 이쪽에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 지금 Alt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여서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기본에서 가져온 이 큐브는 여기 아무리 보셔도 또 아까처럼 지오메트리랑 다른 게 여기 XYZ를 이용해서 그 크기를 조정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우리 이 스케일로 조정을 해줘야 돼요. 다시 여기를 눌러서 오브젝트 선택하고 이동하는 이걸 눌러서 이렇게 이동을 해준 다음에 Z축으로 좀 더 줄여줘야 되겠죠. 얘 선택한 다음에 좀 줄여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 네, 얼추 맞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시 눌러서 이렇게. 그리고 이쪽이 너무 넓으니까 또 Y축으로 이렇게 줄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치 조정해서 이렇게 해주면 네, 문으로서 역할 충분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이게 지금 보면 스냅이 이렇게 딱딱딱 걸리거든요. 이렇게 딱딱딱 부드럽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딱딱딱 끊어져서 이동하죠. 이거를 조정하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이걸 조정해주면 됩니다. 5로 해주면 조금 더 낮은 간격으로 움직일 거고 1로 하면 그냥 이렇게 걸리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5 정도로 해주고 높이를 맞춰준 다음에 이렇게 맞춰주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문이 딱 있고 딱 막아섰죠. 저를 계속 닿았다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 전에 얘의 이름을 바꿔줘야 되겠군요. 얘의 이름을 F2를 눌러서 선택하고 F2를 눌러서 도어라고 바꿔주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블루프린트로 들어가서 레벨 블루프린트를 열어서 보면 이제 닿으면 얘의 로케이션을 바꿔주면 되겠는데 타겟을 이 도어로 다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끌어다가 얘를 이렇게 놔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에 대한 도어를 우리가 이제 가져오게 된 거고 타겟을 이렇게 딱 연결을 해주면 이제 이 뜻 자체가 이제 액터의 로케이션을 변경해 주는데 변경할 대상인 타겟은 이 도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위치는 X가 0, Y는 0, Z는 0인 위치. 그거는 이 위치는 먼저 컴파일을 해서
해준 다음에 닫아줍니다. 그 X형, Y형, Z형은 이 게임의 제일 가운데인 한 여기쯤이 될 거라는 거죠. 그죠? 한 여기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방 안에 있게 되겠네요.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지. 지금 우리는 블루프린트로다가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짠 하고 갔더니 이 녀석이 안 움직이네요. 다시 종료를 해보면 또 나와요. 무버블이어야 합니다. 모빌리티가. 아 그렇죠. 우리 아까 전에 이 문을 여기 기본에 있는 걸로 바꿨던 이유가 모빌리티 때문이었죠. 이동성. 그래서 가봤더니 여기에 얘를 선택하고 도어를 선택하고 여기 가봤더니 모빌리티가 있어요. 스태틱, 스테이셔너리, 무버블 이렇게 있습니다. 스태틱은 정말로 가만히 있는 애예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애. 여기 설명이 나오죠. 게임에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스테이셔너리는 변경은 가능하지만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무버블은 게임에서 이동할 수 있고 변경도 가능한 애예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애는 무버블로 선택해줘야 됩니다. 근데 왜 이런 게 나눠져 있을까요? 왜 어떤 건 그냥 다 움직이게 만들면 되지, 왜 굳이 어떤 건 절대 움직이면 안 되는, 게임상에서 내가 움직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블루프린트를 이용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형태로, 그 움직이지 않는 녀석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요? 그건 조명 때문이에요. 이게 움직이시다 보면 설명이 나오는데 보면 전부 다 라이팅, 여기도 라이팅 급기 가능, 라이팅이라고 나오죠. 여기도 라이팅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버블도 여기는 뭐 라이팅이란 말이 안 나오죠. 이 두 개는 라이팅 때문이에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빛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좀 설명해 드릴까요? 이게 왜 이걸 얘네가 이렇게 언리얼이 이걸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한번 얘를 내려보겠습니다. 큐브를 이렇게 내려놓고 보면 그림자 생기잖아요. 그죠? 그림자가. 근데 이 그림자가 생기는 걸 계산하는 게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비싸다는 표현을 하는 건 CPU나 그런 자원을 굉장히 많이 쓴다는 뜻이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굉장히 그림자 계산하는 게 굉장히 비싼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스태틱인 경우에는 얘가 움직이지 않는다면서요. 움직이지 않는 애들은 스태틱을 해놓고 프로그램적으로 움직이라고 해도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제한인데, 이렇게 스태틱으로 걸어놓으면 얘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으려니까 여기 아예 그림자를 그려놓습니다. 미리 계산해서. 그럼 나중에 게임할 때 굳이 여기에 그림자 생길 거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니까, 왜냐면 미리 그려놨으니까, 미리 계산해서 그려놨으니까. 그래서 속도를 더 빨리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한번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얘를 이렇게 놔둔 다음에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나가서 여기 얘를 지워보면 그림자가 같이 없어지는군요. 이걸 하는 방법은 여기 빌드를 하면 돼요. 빌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속 라이팅을 다시 빌드해야 된다 계속 나오죠. 빌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빌드가 뭐냐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 사실은 제일 큰 일 중에 하나가 라이팅을, 그러니까 빛을 계산해서 그림자를 그려주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깔끔하게 그림자를 그려줬습니다. 지금 빌드가 끝나니까. 그 다음에 얘를 한번 지워볼게요. 남아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언리얼에서는 미리 이런 그림자 같은 거 계산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미리 빌드를 하는 걸 통해서 그림자를 미리 그려놓고 굉장히 사실적으로 예쁘게 그렇게 그림자를 미리 그려줍니다. 그런 그림자를 그려놓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좀 전에 있었던 이런 애들은 스태틱으로 놔두면 여기다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림자를 그려주려고 이렇게 스태틱을 할 건지 스테이셔너를 할 건지 아니면 무버블을 할 건지 이렇게 계산을 미리 하려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요. 다시 한번 얘를 이제 무버블로 바꿔줘야 되겠죠. 무버블로 바꿔줘야 얘가
움직임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무버블로 바꿔놓고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보면 이번에는 없어졌네요. 우리 블루프린트에서 한 대로 0,0,0의 위치로 갔겠죠. 0,0의 위치는 아까 방 안이었죠. 뭐 이렇게 보면 네, 여기로 이동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원하는 건 이건 아니죠. 이게 문이 갑자기 뒤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정확한 위치로 이동을 시키려고 해요. 도어를 선택한 다음에 보면 여기에 위치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10, 200, x는 마이너스 10이고 y는 270이고 z는 100 맞아? 156이군요. 예, 이 위치에 지금 있대요. 그럼 이게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정확하게 얘가 마치 없어진 것처럼 보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다시 블루프린트로 들어가서 그 부분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전에 로케이션을 그냥 0,0,0을 했는데 이 도어의 위치인 x는 마이너스 10이고 y는 270인데 z가 마이너스 한 200 정도 되면 얘가 밑으로 팍 들어가겠죠. z축이 이 높낮이 위아래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컴파일을 해주고요.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닫아줄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얘는 밑으로 팍 들어갔을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가 떨어져 보면 알 수 있겠죠. 떨어지면 저 밑에 여기 보이시죠? 저기 문이 딱 가서 있는 거죠. 그래서 문의 위치가 이동이 됐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문이 이 위치가 이동이 됐고 그래서 우리는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레벨을 완성했어요. 방탈출 게임의 첫 번째 레벨. 첫 번째 레벨의 힌트는 그냥 해결 방법은 그냥 다가가기만 하면 저절로 문이 열리는 거였어요. 물론 이렇게 쉬운 방탈출 게임을 만들지는 않겠죠. 이제 앞으로는 더 어려운 걸 만들 거고요.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 좀 문이 없어진 효과를 좀 더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폭발이 일어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폭발이 일어나면서 문이 없어지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